지금 뭔가 지금 남편분 동분서장이 뭔가 좀 바쁜 것 같아요. 동분서장이 좀 바쁘고 지금 변동에 이동에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남편분이. 그리고 지금 계획하는 게 있는데 계획하는 거는 내년 후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내년 이후나? 네, 내년, 이후예요? 네, 내년. 왜냐면 올은 이미 지나갔는데 네. 내년하고 후년 조금 사람을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편분은 그러니까 마음부터 뭔가 계획을 하는 게 있을 것 같고, 원래 남 밑에는 일을 못 해요, 원래. 성품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좀 자격지심이 있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좀 공부를 너무 좀 잘하고 했었으면 관직이나 조금 경찰이나 공무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요. 아, 네네네. 그런 거를 원래 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나라님 사주예요, 원래는. 아, 네. 예, 그거 아니면 경찰이나 이런 걸 했어야 되고, 아니면 깡패나 양아치 사주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 사주고, 그러니까는 이제 본인하고 살면서 그런 조금 안 좋은 그런 감정들 있죠. 네. 그런 거 조금 많이 수그러들거나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요즘에는 전에보다는 이제 다투고 하는 문제도 그렇고 네네. 많이 줄어든 편이고요. 네네. 근데 원래 이제 조금, 허심탄회하게 둘이 대화를 좀 많이 해서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제 총각 시절,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는 그런 게 좀 많았어. 약간 양아치나 깡패 같은 그런 면이 좀 있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본인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본인 전에도 뭐 누구도 만났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런 걸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그러니까 조금 잡았다가 놓았다가 하는 그런 게 조금 기질이 좀 있어. 제가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놨다, 여자들이 좀 그런 거 내조 외조를 잘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게 조금 없잖아 있어. 그리고 부부가 이제 살면서 좀 떨어지거나 이제 이뤄야 되는 이제 성품들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었어. 근데 그런 게 좀 수그러들었다 지금 그렇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공방 인기가 좀 처음에 있었었거든요. 아이 낳기 네. 전에. 네. 근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 이제 그런 게 좀 떨어졌다 나와요. 아, 아니면 주말 부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었고. 예. 주말 부부, 떨어져서 살았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일 때문에 네. 그렇게 떨어져서 살았었어야 됐다 그렇게 나왔었다 그거야. 아, 네네네. 근데 다시 맞아요. 합쳤었는데, 근데 다시 한번 또 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도 나와요 또. 지금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게 내년이나 후년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올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음력으로 네네네. 지금은 11월 달입니다.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설 세고 나면은 어쨌든 해가 바뀌잖아요. 내년에 쥐의 해예요. 네. 근데 내년을 해야 될까 후년을 해야 될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 지금 또 주말 부부를 또 맞아요. 해야 될까 맞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지금 그렇단 말이야. 음, 본인도 어떻게 뭐 다시 뭐 그쪽으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같이 뭐. 진짜 맞아요. 네. 그거 맞아요. 나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해는 거예요.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응. 결정은, 그러니까 내년에 이사를 가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요. 네.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예요. 네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곳,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신랑이랑 여기서 일하면서 만나서, 네. 근데 제가 여기로 이사 와서 일을 한 지는 아가씨 때부터 왔고, 신랑도 총각 때부터 와서 만나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 둘 다가 연고지가 여기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이제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저도 여기서 좀 이방인이라는 시급 때문에 타지 생활이 제가 힘들다고 거의- 나와죠? 예? 타지 생활이 힘들다고 나온다고요. 엄청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음. 청소를 하고 가려고 작년에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좋은 조건이 있어서 아파트 계약을 해서 내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네네. 제가 뭐 타지 생활을 하는 게 힘든 거는 뭐 누구나 다 힘든데, 그렇죠. 제가 올해 엄청 안 좋은 일이 막 갑자기 막 연타로 계속 들어오니까 제가 진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그게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가지고요. 네. 근데 제가- 내년에 예. 우선 저도 말을 좀 많이 할게요. 아, 네네. 저부터 얘기할게요. 네. 네. 그러니까는 봄을 근데 지금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꽃피는 춘삼월을 지나서 네.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움직일 계획이라고 하시면. 지금 이사는 8월
첫째 주로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여름 지나니까는 8, 네네. 9월 달로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네. 삼복더위는 지나야 되고요. 근데 네네. 어쨌든 44살이나 45살 달에는 어쨌든 주말 부부 아니면 뭔가를 이제 같이 뭐 합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걸로 나오는데 네네네. 이게 조금 많이 좀 저기야. 우리 남편을 봐도 항상 주변이 시끄럽고 우리 네. 기주님을 봐도 항상 이제 주변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는 서로 불안불안 속 안에서 작은 모닥불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큰 불이 아니라 금방 이제 꺼져가는 그 불씨들 있죠. 네. 그런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는 내년에는 뭔가 계약을 해도 네. 그걸 직접 봐서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사람을 항상 원래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마음부터 들어오는 지금 43살까지는 이도저도 그는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앞으로 깨지는 거고. 그러니까는 진짜 너무 힘들었다 그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싫고 회의감을 정말 느끼는 거예요. 회의감이라는 맞아요. 거는 정말 이거는 맞아요. 이혼 도장보다 더 힘든 게 그거예요.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내 장사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네. 그거란 말이야. 차라리 그냥 남편도 싫고 아이도 싫고 차라리 그냥 혼자 독수 공부하는 게 낫다 그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차라리 그냥 머리 깎고 그냥 차라리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나아. 그런 생각도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기준님으로 봤었을 때는 42살부터 44살까지가 원래 고비야. 지금 삼재잖아요. 아, 네네네. 들어오는 삼재에다가 이제 내년에 이제 묵은 삼재라고 중간에 이제 있는 삼재고 45세 나가요. 아, 45 요때쯤 나가는 건데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많이 조심을 해야 해. 내년까지도요? 내년 후년. 그러니까는 이게 뭐 이사를 뭐 가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 이런 거는 아니야. 근데 항상 나를 믿는구서 나는 항상 믿었는데 그 사람마다 나를 뒤통수를 치는 격이에요. 맞아요.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진짜 자살하고 싶다 싶을 만큼 그러니까 내가 너무 회의감을 힘들어가지고. 느끼는 거예요. 우울증까지 오고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남편도 감정 기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은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나도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어서 감정을 주고 사랑을 줬는데 완전히 나를 미친년 취급을 하고 사람을 맞아요. 이게 네. 완전히 이게 중상모략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맞아요. 완전히 궁지에 이제 몰았잖아. 네, 맞아요. 쥐가 궁지에 오르면 쥐도 물어요. 그리고 본인도 성격이 없는 건 아니야. 네, 근데 성질 되게 못했어요. 못돼 먹었죠. 네. 근데 그게 내가 성질이 나면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이고 좋게 하자는 건데 잘못하면 이게 관제 구설이 있어요. 아, 네. 관제는 이제 경찰 뭐 이런 네. 거 안 좋은 거 시비 낙마 구설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갈 뻔했다 그거야. 어쨌든 간에 좋게 넘어가고 내가 이제 이런 거 여타부타 결정을 안 해서 그거를 한 것 뿐이지 네. 사람을 진짜 한순간에 이렇게 궁지에 몰아서 하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고 죽고 하는 거는 네. 한순간이야. 그런 걸 제가 이번에 되게 많이 느꼈어요. 아, 사람들이 이런 감정 때문에 자살을 하는구나. 자살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왜 관종은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건 아니지만 항상 메말라 있고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또 금전을 이용을 해서 나를 여타부타 이렇게까지 왔는데 믿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믿고 싶지 않은 사람도 이제 사람이다 그거야. 그래서 항상 사람을 조심하시고 네. 그리고 왜 우리 가족만 믿어야 되겠다 해도 그래도 내가 굶주려 있는 게 부모 복도 없어요. 그렇다면 형제 복도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를 뭐 믿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뭔가의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뭔가를 또 내가 크게 했는데 그거를 남편이 알아줄 거야 자식이 알아줄 거야 나밖에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네. 어쨌든 간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결정을 해가지고 뭔가 진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금전운은 좀 별로예요. 내년 상반기는. 네. 그리고 사기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네. 이게 누군가 이제 뭐 귀가 너무 얇아서 귀는 한쪽 귀는 닫아 좀 네. 한쪽 귀는 닫으시고 네. 이제 사기나 보이스피싱 그다음에 이제 뭐 입설 구설 이런 건 누구나 다 있지만 내년에 조금 상반기까지는 좀 있을 거예요. 네. 이 3, 4월까지는 조금 있을 거예요. 이건 음력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4, 5월이에요. 항상 꽃이 만발할 때 이때는 좀 조심해. 내가 또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어디 놀러 가고 싶고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10살 아들도 물가를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 세 식구 모두 다 물은 다 조심을 해야 돼. 아, 세 식구 다요? 여행을 가더라도 물 쪽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네네네. 이렇게 물하고 관련된 이런 거 뭐 서핑이나 이렇게 네. 어디 이런 거를 이렇게 남편이 좀 물을 좋아하는 거 같아 내가 볼 때 예, 온천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그런 데 지금도 가서 온천 가자고 그러시는데요. 재수 없으면은 목욕탕 가서 자빠지면 또 앞으로 넘어져서 또 잘못하면 또 머리 다치고 그러니까 목욕탕 가서도 네. 좀 조심하고 미끄러지는 거 낙마스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는 항상 물에 관련된 거는 내년 1년 동안은 항상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 애들도 어디 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거 여름에도 놀러 가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걸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돼. 아, 세 식구 다. 세 식구 다 내년 1년 동안은. 네네네. 아들도 장하고 위가 좀 약하기 때문에 먹는 거 조금 조심시키고 네. 그런 거 맞아요. 조금 많이 좀 조심시켜야 될 것 같아. 애가 이제 사춘기가 좀 많이 일찍 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1살, 12살에 올 거예요. 내년에 올 것 같네. 아, 그래요? 지금 또 슬렁슬렁 오는데 11세, 12세에 오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어요. 아, 네네. 근데 이게 또 버르장머리가 없네 뭐네 그럼 훈계를 하면 애가 또 저기를 하니까 그런 거 없게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제 뭐냐 보자 아무튼 결정한 거는 이제 하반기부터 하고 이제 금전 같은 거는 이제 빌려주지 마세요. 지금 금전이요? 네, 돈 빌려주지 말라고. 예. 뭐 혹시 못 받은 돈 있어요? 예, 있어요. 얼마나 돼? 1,000만 원 넘어요. 뭐 근데 지인 이게 응. 저희 가족인데요. 응. 제가 이제 밑에 동생이 하나 있어요. 쌍둥이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응. 제가 그니까 이제 그 쌍둥이 동생이 아니라 그 쌍둥이 동생이 제부죠. 저한테는. 그렇지. 근데 네, 그 제부가 저희 집에 돈 장난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야금야금 빌려주다 보니까 돈 액수가 이제 거의 2천만 원 정도 다 돼 갔었는데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결혼할 때 그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 돈을 준다 해놓고 뭐 은행 앞에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해놓고도 결국에는 그 돈을 못 받아서 혼수를 하나도 못 해갔었어요.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한마디로.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돈을 못 받았는 게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았는데 이제 이번에 뭐 가족들하고도 지금 조금 소원해진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가족들이 처음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이제 다 상황은 끝난 상황에서 알게는 됐는데 이제 동생이 워낙 못 살다 보니까 제가 뭐 이제 전기가 끊겼다면 이제 뭐 수도가 끊겼다라든가 가만 가스가 뭐 5만 원, 10만 원 끊겼다라든가 내주고 이렇게 해주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요. 네네. 아이 분유통 한 통 살 돈이 없어가지고 뭐 전전긍긍하게 살 정도로 형편이 많이 안 좋아서 네. 야금 도와주다 보니까 네네. 돈 액수가 점점점 이제 쌓였었고 그리고 그 제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돈 갚아야 되는 그 돈을 가지고 말 그대로 돈을 돌려막기 하면서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을 하면서 알고도 빌려줬어요. 이제 제 동생이랑 이제 사는 사람이니까.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는 조카들 어렵게 살고 하는 게 이제 안 좋아서 해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이제 받아야 될 돈을 다 못 받아서 혼수할 때 혼수도 제대로 못 하고 뭐 이제 신혼여행 가기 전날까지만 해도 뭐 예식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예식장 당일에도 그 돈을 갖다가 받아서 원래는 다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날은 다 잡아놓고 내일 모레는 결혼식장인데 당장 뭐 어떻게 해결을 다 해줄 것처럼 이제 속여가지고 그것만 믿고 있다가 예식장 당일날에
왜 웨딩샵에 잔금 치러야 될 것도 못 치러가지고 저는 결혼식이 저한테 그렇게 행복한 기억이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살면서 갚아줄 줄 음. 알았는데 뭐 이제 어떻게 저떻게 하든 간에 지금 거의 뭐 15년 뭐 거의 20년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흘렀는데 요번에 이제 친정 쪽에 어떻게 뭐 이제 감정 같은 게 조금 소원해지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아버지한테 동생이 그 돈을 저한테 다 갚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아버지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아니고 이제 큰언니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걔가 니한테 돈을 다 갚았다고 하더라 하고 아버지는 갚은 걸로 믿고 계시고 네네. 근데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받은 적이 없는데 네네. 제가 그 돈 못 받은 것 때문에 한이 돼가지고 네. 일을 악착같이 해서 제가 혼수를 살면서 다 이걸 바꾸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 혼수도 못 해가고 시부모님한테 마음에 빚진 거며 아니면 뭐 제가 결혼식 할 때라든가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이런 이제 구설수나 어떠한 것 때문에 이제 돈을 못 벌게 되었을 때는 한 번씩 그 돈 못 받은 게 네네. 툭 하고 올라와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화병도 있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설날 때도 그렇고 추석 때 집에 가서 이래 보니까 항상 못 사는 동생을 위주로 생각을 해주고 저를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주는 이제 형제 부모였었어요. 그렇죠. 왜 저는 그냥 저 혼자 독립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동생보다 살아가는데 그렇게 크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거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설 때 내려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났을 때는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서운하고 식구들한테도 다 서운하고 어떻게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 했는 거를 네. 말 한마디에 그쪽 동생 얘기만 다 믿어주고 제 얘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소원한 상태에서 설에 내려갔는데 뭐 식구들 설에 다 이제 뭐 친척 집에 시댁에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이제 둘째 언니하고 이런 언니들이 저하고는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네네. 근데 저를 냅두고 설날에 자기네들끼리 여행을 가고 저는 그냥 친정집에 가서 우리 아들이랑 그냥 넉넉히 있다가 오고 그런 거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네. 추석 때도 엄마 제사 때문에 내려는 갔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모신 곳에 갔을 때도 저를 냅두고 자기네들끼리 갔다 오고 어쨌든 왕따니 왕따가 됐네요. 그러니까 은따라고 하죠. 은근하게. 큰언니하고는 이제 큰언니가 중립적인 역할을 하면서 다 이렇게 사는데 막상 친정집에 가면 저는 항상 성격이 센 사람, 성질 못된 사람 그냥 그런 사람으로 되다 보니까 네네.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게 힘든가 봐요.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만든 게 주변 사람들인데 그거를 모르는 근데 게. 그거를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추석 때도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저한테는 어디 한번 같이 가자는 소리를 안 하고 네네. 자기 이제 제 동생만 챙기고 동생이랑 언니들이랑 아버지랑 해서 또 자기네들끼리 조카 데리고 또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그때 한참 그 시절이 제가 이제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회사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관제 구설 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정말 자살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친정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갔어요. 네네. 근데 그나마 저랑 얘기를 편하게 하는 큰언니는 바빠가지고 제 얘기 들어줄 시간이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가서 거의 저도 아는 척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아는 척을 안 하고 하니까 네. 저 냅두고 저희 아들 냅두고 근데 자기네들끼리 또 여행을 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짐 싸서 바로 와버렸어요. 추석 때. 네. 그러고는 내한테는 가족이 이제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내가 친정 식구들하고는 왕래를 안 하겠다. 내가 그 피 같은 돈을 태풍 올 때도 비 맞고 일하고 새벽 일찍 이슬 맞아 가면서 정말 내가 몸으로 뛰면서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누구 하나 내가 그 돈을 빌려줬을 때고 할 때 너 왜 그 돈을 빌려줬냐고 자책을 했지. 저한테 동생을 도와줬다고 칭찬을 바란 건 아니지만
저한테 빌려준 네가 잘못됐다고 저한테 엄청 다들 뭐라 했었어요. 식구들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부터는 그 누구한테도 언니가 힘들다고 했다 누구든지 간에 힘들다고 해도 저는 절대 금전적인 거래를 안 하기로 마음먹어서 지금까지 그걸 지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회사에서 정말 친하게 지냈던 우리 동료들, 내 후배, 우리 네. 같이 일하는 이제 애들이랑 이게 참 삼재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너무 사이좋게 지냈던 그 동생들이랑 요번에 폭행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회사에서 육탄전이 벌어져서 네. 같이 출근 정지도 먹고 그랬어요. 네네. 근데 그 동생은 얼굴도 예쁘고 말도 예쁘게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토박이 친구라서 아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 되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다들 대해요. 네네. 근데 저는 말씨도 경상도 말투를 쓰는 데다가 이미지도 차갑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는 그냥 이미지대로만 생각하고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잘 없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외롭게 많이 지내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다가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내가 못된 사람은 아니고 그래도 신성이 착하다고는 다들 알아주기 때문에 저는 제 할도리만 다 하고 살아왔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올해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완전 틀어지면서 회사에서 저를 폭행을 먼저 그쪽이 시작했어요. 토론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신랑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육탄전을 벌이면서도 되게 많이 참으면서 그렇게 싸움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란 사람은 인간관계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게 틀어져 버리니까 제가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원래 이미지가 그렇게 차갑고 억센 언니였던 사람이랑 자기들이 평상시에 정말 예쁘고 말 예쁘게 하고 주변에 평판이 좋은 사람이랑 싸움이 되니까 저 혼자 그냥 외톨이가 된 기분이 많이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40km 오면서까지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하고도 싸워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번 이게 터져버렸는데 워낙 크게 터져버리니까 네. 제가 정말 내가 삼재라는 것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재가 있죠. 예, 그래서 소아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도 의사 선생님이 말 한마디 하는 거에 욱해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싸우고 네. 저랑 정말 친하게 지내는 동생하고도 싸울 일이 아닌데 자꾸 시비가 트이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인연이 다 끊기기 시작하는데 그 와중에 네. 회사에서 되도 안 하게 제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누가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해가지고요. 네. 이 지역 사회가 되게 좁아요, 여기는. 근데 이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네. 저는 성추행을 당하고 가슴을 만지킨 애라고 그 같은 동료 언니가 소문을 그렇게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졸지에 이상한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대놓고 가슴을 만지켰는데도 가만히 있었다? 가만히 있었던 이상한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 동료들이나 회사에서는 저를 믿어줬고 저를 위해서 증언을 다 해줘서 네네.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잘못했는 걸로 해서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제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커리어에 이게 흠집이 났는 이 자존심 스크래치 났는 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쵸, 아무래도. 네, 그 저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사람 관계에서 그렇고 네. 절대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네. 남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게 하는 행동을 절대 해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근데 얼토당토하게 일이 터지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이제 동료 간의 말다툼으로 인해서 감정골이 깊어져서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고 예, 예.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출근 정지를 당하면서 이제 근무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같은 시기에 회사에서 얼토당토 안 한 언니 하나가 저한테 헛소문을 내뱉으면서 저는 이 지역사회에서 지금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이 고객으로 왔을 때에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네. 아, 쟤는 가슴을 만지킨 애구나. 근데 저는 저랑 친하게 지내던 그 고객들하고도 이 그 폭행 사건이 일어났던 후배랑
그리고 헛소문을 냈던 언니랑 다 같은 여기 지역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는 제가 뭔 말을 해도 제 말이 안 먹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오는 그 좌절감으로 아 내가 죽으면 내 이 억울한 걸 알아줄까? 내가 죽어버리면 제가 내한테 폭행을 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이 들까? 네네. 그냥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네네. 치과 생활을 거의 했어요. 네네. 아이 학교 보내놓고 이 집에 동네에 있다고? 빵 하나 사러도 못 가고 다니고 그러니까 네. 이게 우울증 비슷하게 와가지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사를 복귀했을 때도 제가 가면 제가 또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욕을 하고 내가 민망하게 그런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는 걱정 때문에 회사만 가면 숨을 못 쉬겠고 아 이런 것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생기는구나 하는 걸 제가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 느껴봤거든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다 나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사과란 사과는 못 받고 근데 저는 그 전에 이런 사건 일어나기 전에 제가 내년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아파트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해가 바뀌어서 올해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던 이제 막 준비하고 열심히 이 돈을 더 모아서 이사를 가야지 하고 계획하고 있던 찰나에 네. 이런 폭행 사건과 구설수가 일어나고 그거를 위로 삼아 친정에 갔더니 친정에서도 왕따가 돼버리고 형제간의 우애는 원래 없었던 사람들이고 좋을 때는 또 엄청 좋고 안 좋을 때는 엄청 안 좋고 맞아요. 그런 집들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런 심적으로 상처받는 일이 한꺼번에 터지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정이 완전히 떨어져갖고 사람 만나기도 무섭고 해서 네. 아, 내가 성형수술을 해서 좀 새롭게 다가가 볼까?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가서 새롭게 새 터전으로 가는 거를 좀 이렇게 기대해 살면서 좀 힘들더라도 참아보자. 네. 그래서 내년에 이사 가는 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저희 신랑하고 요즘에 계속 대화를 해보면 신랑은 2년 정도만 여기서 더 있다가 가자. 어차피 네가 회사를 가도 일은 네 혼자 하는 거고 그 친구들 무시하고 살면 되는데 2년 동안 조금 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옮기더라도 2년 뒤에 옮기는 게 어떻겠나 해서 그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계속 신랑이 완강하게 거부를 해요. 이사 가는 거를. 그래서 아까 근데 내가 44살, 45살 얘기하셨구나, 내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사를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저는 이사를 가서라도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부담감이 또 있는데 그렇죠. 저는 제가 골프장에서 근무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아 이제 들여지는 그런 조건에 있는 골프장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골프장이 찾기가 엄청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내려다보면- 하는 이 골프 같은 장을 거기 가서도 이제 할 수 있을까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이하고 저하고 둘이만 옮겨가고 아이 아빠는 여기서 근무를 해야 돼서 이제 주말 부부처럼 떨어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이제-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가게 되면 아이를 저 혼자 케어를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저는 제가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저희 회사에 대한 애착심이 엄청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한 이 좋은 직업을, 이 좋은 직장을 제가 끝까지 다니면 나는 이 회사가 끝으로 여기서 다 마무리를 하고 다른 직업을 구하더라도 나는 이 회사에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네네. 올해 그런 일을 겪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그냥 네. 도피성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그 이사를 너무 확고하게 가고 싶은데 신랑은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또 현실적으로 돌아와 보면 제가 여기서 1, 2년 더 있는다고 제가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신랑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네가 참고 조금 더 있어 보라고 하고 이제 내 생각은 그냥 이제 도피하는 거 같이 이제 하는데 신랑이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나는 이제 지금 홧김에 하는 건지 이제 아니면 좋은 방법이 없는지 그게 지금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년에 이동수가 있고 뭐 직업을 이제 이래 이직하는 그런 운이 네. 많이 안 좋다고 하면 네.
제가 구태여 이제 안 좋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아, 좀 그거 덜 갖고서는 느끼고 싶은 안 하고 싶고, 만약에 뭐 그런 운이 조금 이제 없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참고 있으시겠다. 그거죠? 네. 음, 근데 사실은 타지 생활하는 거 엄청 힘들긴 힘들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올해 설에나 추석에 우리 친정 식구들하고 그런 일만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네. 어떻게든 우겨서 고향으로 갔었겠죠. 그렇죠. 근데 친정 식구들한테도 제가 상처를 받다 보니까 내가 구태여 가서 직장도 지금처럼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구태여 내가 친정 식구들하고 왕래도 안 할 거면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4, 5월, 양력으로 4, 5월이에요. 네. 내년 2020년 이제 경자년 이제 4, 5월이에요. 4, 네, 5월에 4, 5월 되면은 이제 결정을 내가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 되면 이제 꽃이 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집을 계약을 하면 뭐 8월에는 뭐 하겠다 말겠다 하는데 그거는 뭐 그거 그때 가서 이제 확정이 된 거 날짜고 아직 한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는 우선은 4, 5월이면은 이제 음력으로는 3, 4월이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에 윤달이 껴서 이제 4월 달에 아, 두 개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뭔가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내년에. 근데 네네. 내년에 뭐 안 좋지도 않고 완전히 무슨 뭐 진짜 뭐 몇백 배로 나쁘지도 않고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내년에는 네. 4, 5월 되면 내가 조금 스스로 감정도 추스리고 그 다음에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때가 꽃이 좀 만발해서 4, 5월 달 요때가 3, 4월이에요 음력으로. 그리고 아, 네네. 양력으로는 4, 5월 달 요때가 좀 네네네. 꽃이 개화가 밑에가 좀 빨리 되죠. 네. 그때가 딱 됐었을 때 절정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마음이 조금 벌렁벌렁거리고 조금 이래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데 좀 뭔가에 있어서 조금 결정을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선생님, 근데 저요,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네네. 저희 신랑이랑 저랑 네. 솔직히 지금까지 근무를 이제 결혼을 생활을 하면서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금전운이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돈은 경제적으로 벌 수 있는 만큼 벌게 해주신 것 같아요. 뭐 네. 하나님이 되셨던 어쨌든 간에. 근데 어느 저희 어느 부부가 님이 되셨던 뭐 벌기는 해주신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근데 없잖아. 뭐 보면 네. 금전 운이 없다라는 말보다 저희가 그만큼 쓰는 것도 분명히 있고 경제적인 그런 개념이 그쵸. 많이 없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네. 근데 저는 제가 저희 부모님께서요. 네. 경제적으로 참 여유 있었던 분들이긴 한데 음. 말년에 음. 아버지 부도나시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정말 힘들게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엄마도. 근데 그런 모습을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20대 초반에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네. 이 돈 없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 크게 와닿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내가 늙어서 우리 부모님처럼 말년에 저렇게 살다가는 우리 아이한테 절대 이런 식의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게 어느 정도 좀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돈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신랑은 그냥 돈은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그냥 살면 된다라고는 하는데 네. 저는 제가 돈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계속 돈을 쫓아가는 그게 제가 그런 생활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동생한테도 돈을 못 받게 되고 돈은 번 대로 쭉쭉히 다 나가고 돈을 모으는 게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간에. 근데 사람만 조심하면 괜찮아요. 말년이든 뭐 중년이든.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내가 저는 제일 음. 여쭈어보고 싶었던 게 네. 저희 신랑이랑 저한테는 뭐 대혼이라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대혼을 바라기 전에 저희는 언제쯤 이 생활이 안정이 되어서 그런 걱정 안 하고 남들처럼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 지나갔는데 그걸 모르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우선 삼재가 우선 지나셔야 돼요. 아, 45이 넘고 요때쯤 되면 46대는 요즘 시기잖아요. 네. 우선은 삼재가 우선 지나야 돼. 삼재가 지나야 되는데 어쨌든 무슨 뭐 주말 부부를 하겠다 어쨌든 그런 트러블이 또 어쨌든 한 번 또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게 한 번은 있었지만 두 번, 세 번이 더 있어요. 한두 번 더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 게 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쯤은 또 그래. 그때도 운이 한번 지나갈 때야. 어쨌든 그때가 30대쯤일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는 47대 하고 47이 지나고 50대 50 한 셋, 넷, 다섯 요때쯤 되면 마흔이 안정돼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돈이 내가 무슨 억만금이 쌓여서 내가 별장도 있고 무슨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안정감, 내가 편안하다. 그런 게 우리 기준님이 어느 정도 그런 감정이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50이 지나서 한 셋, 넷, 다섯 정도가 되면 그런 감정은 조금 있어.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봤다면은 한 10년 정도가 있을 거고 우리 아이가 이제 군대 갈 쯤 되면 네. 그런 정도의 느낌은 들어요. 그래요? 네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렇게 하시. 근데 선생님 또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그러니까 성질이 되게 이래 순한 성질은 아닌데도 네네. 마음 한구석에 되게 여리다는 걸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되게 여려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뭐 잠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인간관계에 대해서 지금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예. 제가 세상에 나가서 어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생활도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때려치우고 싶고 혼자만 있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런 감정이 어쨌든 지금 드는 삼재예요. 이제 나가고. 그러니까 묵은 삼재는 좀 괜찮은데 내년 어쨌든 좀 생일달. 네. 생일달만 좀 감정 기복을 좀 잘 추스리고 어쨌든 봄하고 가을 생일이잖아요. 음력으로 네. 9, 10월 달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10월달. 네, 음력으로 9, 10월 달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나갈 때 어쨌든 삼재는 들어와서 나가는 건 어느 삼재나 이제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이제 그것도 완전히 악삼재가 있고 무슨 뭐 목삼재가 있고 그냥 평탄하게 가는 삼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뱀띠가 조금 별로 좋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물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근데 이제 저기 뭐야 남편하고 이제 동갑내기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생일이 빠르잖아, 누나잖아. 근데 말을 그렇게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남편은 이제 섣달, 29날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짓달하고 이제 섣달하고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본인은 이 가을에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돼. 이 단풍 들 때는 이 마음이 멍멍해고 어딜 떠나고 싶고 그런 마음을 좀 추스리고 그런 것만 하고 지금 감정이 기복이 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만 하시면 특별하게 뭐 문제가 없으세요.